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빅토르 에밀 프랑클. 그의 집안은 유대인 계열의 공무원 가족이었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부족할 것 없던 집안이었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어렸을 적부터 다양한 도서를 접했는데 특히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빈 대학교에 입학하며 신경과와 정신과를 전공한 그는 우울증과 자살 등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프랑클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오스트리아 빈의 슈타인호프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대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1937년에 개인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개인 병원을 설립한 시점부터 그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근원지는 바로 히틀러의 나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클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갖은 방법을 통해 진료를 방해했고 결국 이듬해인 1938년 병원문을 닫게 됩니다. 이후 프랑클은 오스트리아 빈 소재의 로스차일드 병원에서 근무했는데요. 나치 세력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1942년 빅터 프랑클과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을 수용하는 현 체코에 위치한 테레지엔슈타트로 강제 이송됩니다. 이 테레지엔슈타트는 나치 세력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유대인을 잘 대우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을 위해 조직적으로 꾸며놓은 곳이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대량 학살을 위한 가스실은 없었고 다른 수용소보다 좀 더 나은 의복과 음식 등 표면적으로는 좋은 대우가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이곳에서 지낸 14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 약 3만 3천 명이 기아와 질병, 육체적 학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치는 이곳에 있던 유대인의 상당수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처리하는데요. 테레지엔슈타트의 유대인 가운데 약 9만 명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이 가운데 약 3,500명을 제외한 수만 명이 가스실에서 비명 속에 죽어갔습니다. 빅토르 프랑클 역시 이 아우슈비츠로 보내진 9만 명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은 3,500명 중 한 명이었죠. 1944년 시작된 아우슈비츠 생활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를 극한까지 내몰았습니다. 가족은 대부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아내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는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서 당시의 처참한 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굶주림, 동상, 구타, 최악의 위생 등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정신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수감자들, 무엇보다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빅토르 프랑클에 따르면 그곳에서의 생존 확률은 28분의 1, 약 3.5%에 불과했습니다. 그 역시도 몇 번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했지만 한 수감자가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했고 프랑클 역시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노역을 하고 있던 프랑클은 생생하게 아내를 떠올렸고 마치 자신의 곁에서 아내가 힘을 주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는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아내를 통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통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감 생활을 버텨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1945년 4월 27일 미군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동생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가족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사망한 빅토르 프랑클. 죽음의 강제 수용소 생활에서 살아남은 그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잠시 절망했지만 이를 통해 그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절한 나치의 수용소 생활 그리고 자유를 얻은 뒤 밀려온 허무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 기반을 둔 로고테라피는 무기력증과 특정 공포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삶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신의 모교인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교에서 신경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며 저술과 치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간 빅토르 프랑클. 다시는 없어야 할 뼈아픈 20세기 인류사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는 1997년 9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이후 많은 이들을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빅토르 프랑클.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과 늘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 우리는 각자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